연탄 뗐다가 등유 뗐다가 이제 가스 뗐다가 이제 전기로, 그게 이제 수소로 바뀌는 거예요. 세월 빨리 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이비트 연구소의 이정렬 전략 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9월 2일 현재 시간 2시 4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두산 피어셀 코드번호 336260입니다. 두산 피어셀이 제가 또 말을 또 잘못해가지고 주용을 좀 받고 있어요. 이때 지금 좀 뚫고 올라갈지 지켜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렸다가, 왜냐, 이전에 상승 돌파하다가 양봉 나왔죠, 양봉 나왔죠, 막 이런 말씀을 좀 드렸다가, 이전에도 양봉 나왔죠, 이런 말씀을 좀 드렸다가 양봉이 딱 나왔어요. 양봉이 좀 이거 나오기 전에 이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리자마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렸다가 또 양봉이 딱 나와버려가지고 또 말씀드리기 무색하게 양봉이 딱 나와서 무안했습니다. 무안했어요. 오늘 주종을 좀 받았어요. 여기 이 공간에 지지구간 받아주면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또 이제 11선을 일단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긴 해요. 낙폭을 일단 좀 제한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약간 이때처럼의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어제 두산에서 호재가 나왔다, 이거 호재가 아니고서는 악재일 리는 없다, 이런 모습을 좀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떤 내용들이냐, 두산은 또 오늘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살짝 받고 있어요. 근데 또 불필요한 이탈 흐름들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고, 자, 어떤 내용들이냐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자, 두산 건물 주택용 10kW급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개발 완료. SOFC 이겁니다. 이게 건물용 주택용, 아파트도 들어가고 빌딩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자, 이게 발전기, 연료전지, 이게 여러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컨테이너 하나 딱 이렇게 만들어서, 컨테이너를 여러 개 이렇게 쭉 만들어서 이렇게 이게 또 한 단지죠. 단지 또 여러 개 단지 이렇게 해서 수소 공급해버리고, 이게 발전소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맥락인지. 자, 그럼 이거 딱 하나, 발전기 하나 해가지고 건물 빌딩 하나 있다고, 지하에 딱 해서 수소 딱 공급해가지고 우리 가정용 가스 딱 공급받듯이, 우리 가스 보일러 있잖아요. 보일러 공급받듯이 수소 딱 공급받으면은 발전기, 난방 보일러, 전기처럼 이제 전기 보일러 많이 쓰잖아요. 전기 보일러처럼 이거 하나 딱 들어놓으면은 가스 보일러, 전기 보일러 하나 들어놓으세요. 뭐 그런 거 있죠. 뭔지 알죠? 그러면은 이 건물 전체가 이거 전기를 이제 공급할 수 있다. 전기, 건물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이 건물 몇 채예요? 주택도 뭐 이제 이런 SOFC, 자, 수소 이렇게 공급하면서, 사실 이거는 인프라가 문제예요. 주택 한 가구당 가스 보일러 하나 놓는 거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가스 보일러 하나 놓는 거는, 난방기 하나 놓는 거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이거죠. 이거 가스 보일러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이거 인프라를 구축을 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가스 보일러가 아니라 등유를 많이 사용을 했죠. 그래서 등유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선 연결해서 선 질질 끌고 올라가지고 딱 꽂아가지고 틀어주세요, 기억나시죠? 뭔지. 그렇게 해가지고 틀고 얼마입니다 이러고 5만원치만 넣어주세요. 5만원 하고 한 달 동안 썼죠. 겨울 되면 이제 그 골목 구석구석 와가지고 한다고, 기름 이제 넣는다고 고생했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연탄 뗐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다. 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분들 연탄 뗐다가 등유 뗐다가 이제 가스 뗐다가 이제 전기로, 그게 이제 수소로 바뀌는 거예요. 세월 빨리 갑니다. 세월 빨리 가요. 시간이 딱 지나가 버리면은 살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우리 전기차 나오는 것도 불과 4년 5년 전에 보면은, 전기차 뭐 언제 나오겠어? 제가 4년 5년 전에 말씀드렸을 때 전기차 그냥 묻어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포스코케미칼, 삼성 SDI, LG화학, 그때 당시에 16만원 막 그렇게, 12만원, 그때 14만원 그렇게 했을 때였어요. 지금 얼마죠? 어마어마하죠.
이 두산 퓨어셀도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런 맥락인 거예요. 당시에 전기차 묻어두세요. 한 3, 4년 뒤면은 큰돈 듭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LG화학 45만원 봅니다. 뭐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방송 나갔을 때도, 제가 불과 2년 전인가, 2년 전에 방송 나갔을 때도, 그때 뭐 말씀드렸었던 적도 있었어요. 당시 이때쯤이죠. 이때쯤에 말씀드렸을 때도 있었는데, 콧방귀 끼시더라고요. 뭐, 보세요. 지금 얼마 나갔습니까? 지금 4년, 5년 전에 제가 16만원일 때, 보세요. 얼마예요, 지금? 제가 사실 뭐 이런 걸 바라고, 이거는 잘된 예. 잘된 예. 두산 퓨어셀의 미래를 보자고. 우리나라 주택 매체예요. 건물 매체예요. 그렇다고 이게 정부에서 수소 쓰지 마세요. 그러나요? 수소 쓰지 마세요.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수소를 쓰자. 에너지 혁신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아직까지 초입에 들어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두산 퓨어셀 말씀을 드렸을 때 SOFC 이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 산업적인 측면을 보자고요. 산업은 도입기가 있어요. 도입기, 성장기, 과도기, 쇠퇴기, 그리고 도입기. 그렇게 이렇게 산업이 4개 분기로 나눕니다. 자, 도입기고, 성장기고, 과도기고, 쇠퇴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이클이 일어나요. 도입을 시켜야 되죠. 도입을 할 때는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이 기술이 이 상품에 대한 그 뭐랄까 발전이랄까 이 분류화가 많이 돼 있지 않아요. 차별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아요. 기술의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죠. 기술의 진입 장벽이 높고 이런 기술의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점유율이 좀 높습니다. 한번 이제 진입해가지고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의 점유율이 높아요. 대신에 이익이 많이 안 남아요. 기술 개발 비용, R&D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술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하나를 팔아도 이익이 많이 남지가 않아요. 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도입기가 지났죠. 이제 성장기에 돌입을 하고 있죠. 성장기. 2차전지는 옛날 같은 경우에서는 도입기였기 때문에 기술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성장기에 돌입을 했어요. 도입기, 성장기, 과도기, 쇠퇴기. 자,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돈다 그랬죠. 자, 성장기에 들어가면은 영업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대신 이제 경쟁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과도기에 들어가면은 경쟁이 포화 상태예요. 쇠퇴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산업을 설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내연기관들이 쇠퇴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수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도입기라는 거예요. 2차전지는 성장기고 2차전지를 따라가고 전기차 같은 경우 산업을 따라가고 있는 게 수소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간이 여유는 있다라는 거예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많이 남진 않아요. 아직은.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등유 떼다가 기름 떼다가 가스보일러 바꾸고 전기보일러 바꾸고 그게 언제예요? 지나가 보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갔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런 거 보자고요. 그런 거 생각을 했을 때 묻어라. 그냥 멀리 보고 묻어라. 근데 그게 제가 너무 뭐 10년, 20년 그렇게 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적어도 매출이 언제 1조가 될 때까지, 매출이 1조 될 때까지, 1조까지만 보자고요. 너무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뭐 이거 돈 벌어가지고 그냥 묻어두고 우리 죽을 때까지 그냥 묻기만 할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면서 자, 두산 퓨어셀 파워 비유라고 했습니다. 두산 퓨어셀 파워 비유. 두산 퓨어셀이랑 달라요. 진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수준이 진짜 엄청납니다. 전력산업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얘기하시는 말이 비상합니다. 전문 지식이 대단합니다. 일진 하이리솔루스 빼고 수소 관련주도 조정이 들어간 것 같네요. 다시 날아가길 바라며 매수원을 급강하. 오늘 그 생각했어요. 자, 여기 있죠. 두산 퓨어셀 파워는 두산 100% 자회사입니다. 두산 지주사가 참 문제네요. 연료전지 산업은 퓨어셀을 밀어줘야지. 아메리카 법인도 그렇고 왜 미적거리면서 퓨어셀을 안 주는 건지 그걸 파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분이 좀 이 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전에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리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지분율을 보면은 두산 퓨어셀 자,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자, 두산이 있죠. 그리고 두산이 갖고 있는 게 중공업. 원래 두산 퓨어셀 그리고
자세하게 따지고 보면은 퓨어셀 BU 그리고 두산 퓨어셀 아메리카 퓨어셀 아메리카 원래 퓨어셀 아메리카에서 두산 퓨어셀이 떨어져 나온 겁니다. 원래 퓨어셀 아메리카가 미국 쪽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국내를 담당하고 있어요. 자, 이걸 여기에서 이제 두산 퓨어셀을 두산 중공업에 줍니다. 지분 개선, 자본금, 자본, 자산 그런 것들을 계산시키기 위해서 두산 퓨어셀을 줬어요. 국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얘네 두산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지분 가지고 있는데 두산이 퓨어셀을 주고 나니까 퓨어셀 얘네들 좀 시너지 같이 이렇게 산업을 해야 되는데 좀 여러모로 좀 아까운데 두산 퓨어셀 다시 줄래? 대신 두산 퓨어셀 아메리카 넣어 줄게. 이거를 아메리카를 너 줄 테니까 퓨어셀 너 지분 줘. 그럼 두산 중공업하고 퓨어셀하고 이렇게 좀 지분 이제 같이 좀 나눠서 가지고 있자. 두산 퓨어셀 중공업 지분 그대로 놔두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공식화되진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얘기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건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아무래도 이거를 산업의 효율적인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아무래도 진행이 좀 될 수도 있어요.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퓨어셀 BU, 이게 어떻게 되냐. 아메리카 얘네들이 합병이 된다라고 하고 지분을 얘한테 준다라고 하면 퓨어셀, 하고 퓨어셀 아메리카가 한 회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두산 퓨어셀이 국내하고 미국하고 같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거 SOFC 같이 연구를 한다. 퓨어셀이 SOFC 같이 연구한다. 뭐 국책 개발 과제로 연구 개발하고 있다. 근데 두산 퓨어셀 BU가 개발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두산이 가지고 있는. 자, 이거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두산 퓨어셀 보면은 자, 여기 직무 소개 두산 퓨어셀입니다. 자, 너무 키웠네요. 자, 여기 보면은 품질 생산 두산 퓨어셀 품질 생산 서비스 기획 관리 구매 이해되시죠? 품질 생산하고 구매하고 서비스 관리해주고 이거를 납품을 해주고 관리해주고 AS 해주고 그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하는 게 두산 퓨어셀이다. 자, 그럼 여기서 두산 퓨어셀 파워 있고 자, 여기서 또 두산 퓨어셀 파워죠. 두산 퓨어셀 파워인데 이거는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 쪽 그리고 품질 관리 그러니까 기술 개발 산업부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맞아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들은 두산 퓨어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지원해주는 사업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회사는 따로다. 말씀하시는 게 맞거든요. 여기 회사는 따로다. 100% 두산의 100% 자회사다. 그건 맞아요. 그건 맞지만 품질 관리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이다. 사실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들은요. 자, 여기 직무 소개 보면은 서비스 기획 관리 구매 판매 품질 기술 개발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결국 같은 회사다. 맥락은 뭐 계열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계열사긴 계열사인데 뭐 다른 회사지만 같은 회사다. 하는 역할은 똑같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제가 얘가 얘고 얘가 얘고 사투리로 걔가 하고 야가 야다. 세세하게 따지고 보면 좀 다르긴 하지만 약간 용역 서로 상부상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수혜를 받으면 얘가 서로 뭐 도와주면서 형 동생 뭐 아우 먼저 형 먼저 약간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월에 수소 정책들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수급을 좀 보니까 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이 좀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지금 상태에서 매수세도 좀 들어와주고 있는 것들을 좀 보니까 11선을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이 마무리가 좀 잘 된다라고 하면 조정은 받았으나 나쁘지 않게 마무리가 좀 되는 상황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자, 제가 이 종목을 브리핑을 드리는 게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지난 2월인가요? 언제부터 브리핑을 드렸었죠? 권리락 받았을 때였나? 뭐, 하여튼 10월인가 11월인가 이때부터 계속 브리핑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자세히 기억이 안 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놓고 그냥 기다리시면 안 돼요.
매수하고 매도하고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계속 평균 단가를 조절하면서 가끔씩 수익도 내고 또 내려와가지고 비중 좀 축소를 시켰으면 아래에 와가지고 또 평균 단가 조절하면 기회 삼아가지고 또 아래에서 저점으로 또 잡고 평균 단가 조절 또 하고 또 올라가면 또 수익도 내고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따라가시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 아니면은 내 월급을 받았어. 그러면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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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적금 들듯이 계속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장기 펀드처럼 매달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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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이렇게 하면 평균 단가도 어느 뭐 주식이 계속 주가가 변하는 거 상관없이 매달 1일, 매달 10일, 매달 말일 뭐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하면은 평균 단가도 딱 평균적으로 맞춰져요. 대신 이제 매달 10일이다 보니까 모은 게 그동안 많으면 10만원 넣으면 좀 이제 달라지, 나중에 평균 단가 조절을 하는 게 좀 떨어지지만 리스크를 자동으로 관리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형식 뭐 두 가지 정도가 있다 보니까 나는 그래도 뭐 주식인 뭐 매매 수익률 초과 수익 내는 목적 아니겠어? 그러면 이제 포인트를 잡고 매수 매도 제가 계속 브리핑을 드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 참고로 하셔가지고 좀 멀리 보시라는 거. 뭐, 그래봐야, 장기 종목으로 한 2, 3년? 2, 3년 정도 본다라고 하는 게 너무 멀어. 근데 그 2, 3년 동안 제가 그냥 묻어놓고 그냥 가만히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계속 보기만 하세요. 그게 아니죠. 중간중간에 매수 매도 하면서 수익도 간간히 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지루하지가 않죠. 자, 일단 오늘 너무 길게 16분 정도 브리핑을 드렸는데 일단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도움됐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는데 우리 김현주 사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상단에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있거든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여기 8월 27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있죠. 매일매일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여기 게시판 들어와 보시면 9시 이전 같은 경우에선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어떤 영향들이 미칠 것인지, 어떤 요인들, 알아야 되는 요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댓글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들 추천을 드리거든요. 9시 풍산홀딩스 현재가 3만원, 1차 목표가 39,900원, 손절가 29,100원, 9시 1분에 새로운 오토모티브 현재가 6,600원, 1차 목표가 6,800원, 손절가 6,300원, 9시 2분 보강산업 현재가 7,260원, 1차 목표가 7,480원, 손절가 7,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VIP 1년 100만원,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로 연락 주시고요. 자, 그리고 새로운 오토모티브 9시 2분 최고가 7,150원 이렇게 차트도 올려드리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보강산업도 추가 상승하고 있다, 호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풍산홀딩스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차트도 올려드리고, 세 종목 수익이 났다 이렇게 대의성, 그러니까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으로 손이 좀 느리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관망하시라는 것들 안내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장이 종료가 되면 결산을 올려드려요. 풍산홀딩스 당일 최고가 32,250원까지 가서 7% 정도, 그리고 새로운 오토모티브 당일 최고가 7,150원까지 가서 7% 정도, 보강산업도 추천가 대비해서 당일 최고가 7,660원까지 가가지고 5%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다. 종목들 매일매일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하루에 세 종목, 두 종목 추천 드리거든요.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수익이 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장도 다 이제 안 좋은 상황들이 진행이 되면서 종목들이 손절로 마감한 종목들이 꽤 있어요.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날 수는 없겠죠. 신이 아니고서야. 그렇기 때문에 제시를 해드린 그 가격대 반드시 참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라는 거 당부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 여기 오시면은 AP 테마주 하나만 있으면은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실시간 테마 순위, 실시간 종목들 순위, 테마 강도, 그런 것들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모바일 버전, PC 버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